여러분은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믿으실 겁니다. 필요 없는 건 걸러내고 비싼 건 피하고 딱 맞는 걸 고른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내린 선택, 그 순간의 판단이 전부 우리 스스로의 이성 덕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신 가격표, 여러분이 지나친 광고 문구, 여러분이 클릭한 그 버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미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장치일 수 있습니다. 비싼 가격 하나가 기준이 되고 쓸모없는 옵션 하나가 옆의 상품을 가성비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만이라는 문장 한 줄이 이성을 흔들고 결정을 앞당깁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린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끝까지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합리적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사실은 브랜드와 마케터들이 깔아놓은 길 위에서 예상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마케팅이 파고드는 틈, 합리적 착각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어떻게 이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마케팅 비밀노트, 금지된 설계도가 지금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믿는 순간 그 판단은 이미 숫자 하나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앵커리 효과 혹은 가격 닷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제시된 숫자가 닷처럼 머리에 내려앉아 이후의 판단 전체를 끌고 가는 현상입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1974년 논문에서 처음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참가자들에게 조작된 룰렛티를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속한 UN 회원국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룰렛에서 높은 숫자를 본 그룹은 평균 45%라고 답했고 낮은 숫자를 본 그룹은 평균 25%라고 답했습니다. 룰렛 숫자는 정답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 무관한 숫자를 기준점으로 삼아 판단 전체를 왜곡시킨 겁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이 현상을 앵커링과 조정 휴리스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제시된 숫자에서 조금만 조정할 뿐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질문 속에 숨겨진 숫자가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이런 앵커리 효과는 늘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협상 테이블에서 처음 제시되는 가격이 사실상 모든 협상의 기준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너무 높다고 느끼면서도 결국 그 범위 안에서만 조정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 고수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첫 숫자를 던지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마케팅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떠올려 보시죠. 프리미엄 강좌 200만원을 맨 앞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스탠다드 강좌 80만원을 둡니다. 사실 80만원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200만원이 라는 앵커가 이미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즈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요금제 월 수백만원이라는 플랜을 먼저 보여주고 그 옆에 프로 요금제 월 50만원을 제시합니다. 50만원은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고액 요금제 덕분에 괜찮은 수준으로 인식됩니다. 앵커링은 오프라인 가격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강력합니다. 유튜브나 광고 카피에서 흔히 보이는 100일 만에 매출 1억 같은 표현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내용보다도 그 큰 숫자 자체를 앵커로 잡고 뒤이어 나오는 정보들을 해석합니다. 결국 앵커링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첫 판단은 독립적이지 않다. 이미 처음 본 숫자가 당신의 뇌를 지배한다. 여러분이 나는 합리적으로 계산했다고 믿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누군가 심어놓은 숫자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 착각을 만드는 첫 번째 무기, 앵커링 효과입니다. 숫자가 판단을 붙잡는 게 앵커링 효과라면 이번에는 비교가 판단을 왜곡하는 순간을 보겠습니다. 메뉴판에서 중간 옵션을 고른 적 있으시죠? 커피 사이즈, 영화관 팝콘, 구독 서비스 가격표, 왠지 제일 무난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미끼 상품 효과에 걸려든 겁니다. 이 현상은 행동 경제학자 댄 에리얼리가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디 이코노미스트 잡지 구독 가격을 세 가지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첫째, 웹사이트 구독 $59. 둘째, 인쇄판 구독 $125. 셋째, 웹과 인쇄판 패키지가 $125. 여기서 핵심은 인쇄판 단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손해 같은 옵션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옵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대거 패키지를 선택했습니다. 웹만 보자니 아쉽고 인쇄판만 보자니 손해 같고 결국 패키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에리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 선택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항상 상대적 비교 속에서 이게 제일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즉 미끼 옵션은 단순히 쓸모없는 게 아니라 옆에 선택지를 빛나게 하는 조명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현상은 영화관 팝콘 가격에서도 잘 보입니다. 스몰 사이즈 3,000원, 미디엄 사이즈 6,500원, 라지 사이즈 7,000원. 누가 봐도 미디엄은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 애매한 존재 하나가 라지를 압도적으로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온라인 구독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구독 서비스가 있다고 합시다. 월 5장 쿠폰 9,900원, 월 15장 쿠폰 27,900원, 무제한 쿠폰 29,900원. 15장 쿠폰은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옵션 하나 덕분에 무제한 쿠폰의 매력도는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겁니다. 이 법칙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강력합니다. 앱내 결제 화면을 떠올려 보세요. 1개월 건 9,900원, 6개월 건 49,000원, 그리고 12개월 건 59,000원. 6개월 옵션은 사실상 미끼일 뿐이고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12개월을 선택하게 됩니다. B2B 마케팅에서도 응용됩니다. 사즈 기업이 요금제를 제시할 때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엔트리 플랜을 넣어둡니다. 그 옵션은 소비자에게 중간이나 상위 플랜이 훨씬 낫다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장치일 뿐이죠. 정리하자면 앵커링이 첫 숫자에 묶이는 현상이라면 미끼 상품 효과는 쓸모없는 옵션 하나가 합리적 착각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팝콘, 커피, 앱, 구독 서비스, 항공권 클래스, 공연 좌석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똑똑한 선택을 골랐어. 하지만 진실은 그 선택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설계된 비교 구조가 그렇게 믿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 착각을 만드는 두 번째 무기, 미끼 상품 효과입니다. 숫자가 판단을 묻고 비교가 착각을 만든다면 이번에는 시간과 수량이 우리의 선택을 압박하는 순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쇼핑몰에서 오늘까지만 할인, 남은 수량 단 3개, 이 문구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망설이던 마음이 급해진 경험 말입니다. 이 현상을 행동경제학에서는 희소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언가의 기회나 자원이 제한되면 사람은 그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고전 연구가 있습니다. 1975년 심리학자 워체, 리, 아데와레가 진행한 쿠키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쿠키를 보여줬습니다. 한 그룹에는 쿠키가 10개 들어있는 병, 다른 그룹에는 쿠키가 단 2개만 남은 병을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쿠키의 맛은 똑같았지만 단 2개만 남은 쿠키가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평가된 겁니다. 희소성이 곧 가치로 변환된 것이죠. 이 현상 뒤에는 손실 회피라는 심리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걸 얻는 기쁨보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뇌는 합리적 계산을 멈추고 즉각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마케팅에서 끊임없이 활용됩니다.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보시면 이 가격에 남은 좌석 단 2개라는 문구가 뜹니다. 좌석이 더 남아있어도 그 문장 하나만으로 결제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오늘 자정 마감 세일, 재고 부족 아이콘을 반복적으로 띄웁니다. 실제로는 충분한 재고가 있어도 이 문구가 소비자를 움직이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콘서트나 한정판 굿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 수량 500개, 예매 시작 5분 만에 매진. 사람들은 제품의 품질보다 나만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커머스에서는 카운트다운 배너, 게임에서는 이벤트 한정 아이템, 광고에서는 오늘만 무료, 선착순 100명 같은 문구가 자주 쓰입니다. 모두 똑같이 희소성의 압박을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희소성이 단순히 없어서 기하다가 아니라 경쟁 상황이 결합될 때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티켓을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빨리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희소성과 사회적 증거가 합쳐진 강력한 조합이기도 합니다. 결국 소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똑똑한 선택을 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선택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희소성이라는 무기가 본능을 조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 착각을 만드는 세 번째 무기, 희소성 효과입니다. 마케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을 건드리고 행동을 설계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세 가지 무기, 숫자 하나가 판단을 묶어버리는 앵커리 효과, 쓸모없는 옵션 하나가 착각을 만들어내는 미끼 상품 효과, 그리고 시간과 수량의 결정을 압박하는 희소성 효과. 이 세 가지 원리만으로도 브랜드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무기들이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로 증명된 인간의 본능을 움직이는 과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경쟁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결국 여러분 몫입니다. 그냥 소비자의 위치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직접 설계하는 위치에 설 것인가. 마케팅 비밀 노트, 여기서 배운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략을 바꿀, 그리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